네, 전국에 계시는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녹음 시간은 밤 11시 20분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다가 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분한테 전화가 온 내용을 급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핵심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인데 주택에서 전세권을 꼭 등기를 해야 될까? 상가에서 전세권 꼭 등기를 해야 될까? 환산보증금이 넘는다면 어떨까? 오피스텔 전세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하도록 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고, 이 강의 자료는 나중에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 역시 또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하루 만에 끝나는 경매 특강부터 해서 경매 소액실전반, 세관공매 낙찰반, 설캠 1년 투자클럽반, 강사반도 개강합니다. 9월 6일 날에는 현직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 정규 과정을 개강합니다.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전세권 대 임차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모두 다 임차권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일명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스스로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실 뭐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딱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전세권 등기에는 전세금과 전세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들한테 너희들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변제권이 있게 해줄게. 채권의 물권하. 그래서 전세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임차권도 원래 채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여러분,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전세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학생 중에 한 분이 다가구 주택의 2층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 전세권 계약이 해지되었다.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경매하고 싶다. 불가능. 왜?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라면 1층과 2층이 있다. 그러면 1층과 2층에 통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2층만, 즉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불가능. 그냥 아파트 1502호, 빌라 203호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곧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일부에만 있는 사람 또는 임차권자들은 별도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의 임대인 또는 상가의 임대인,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 상가나 아파트를 또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싶어. 저와 여러분은 임대차, 여러분과 그 제3자 간의 그 계약관계는 전대차입니다. 즉 전대. 여러분, 전세권 등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동의해서 해줬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제가 그냥 임차권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죠. 저랑 전세계약 맺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전대해줬다. 제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 전차인 둘 다 나가세요. 나가야만 한다. 다만 전대는 저의 동의를 얻고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은 여러분 등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 금액이 한 3, 4억 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임차권,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데는 한 1,000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합니까? 이번에 질문한 학생,
청담동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이 넘는다면 해야 될 것 같고 환산보증금이 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현재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 원 이하가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월세 400, 그러면 2억 더하기 400만 원 곱하기 100, 6억 원. 예, 그러면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점유와 사업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월세 500, 그리고 환산보증금은 7억, 법의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그냥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임차인들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한다. 기억하시고요. 주택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다면 전세권만큼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피스텔에서는 아마도 임대인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택으로 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임차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보증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인들이 그러면 전세권 등기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에서는 할 필요 없고 상가와 오피스텔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저희 경매책과 부동산 상식책에서도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